일본 여행 가서 렌터카를 빌려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멋지게 좌회전 깜빡이를 켰는데 뜬금없이 앞유리 와이퍼가 윙윙 하고 움직이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을요. 아차, 여기 일본이지. 운전석은 오른쪽, 도로는 왼쪽. 한국에서 수십 년 무사고였던 베테랑 운전자도 식은땀을 흘리게 만드는 이 낯선 기칙. 중앙선을 자꾸 넘을 것 같은 그 불안감,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도를 펼쳐보면 참 이상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전 세계 70% 이상의 나라는 우측 통행을 하고 운전석은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하지만 유독 몇몇 나라들, 영국, 일본, 호주, 홍콩 같은 나라들은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좌측 통행을 고집합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남들과 반대인 걸까요? 단순히 섬나라라서? 아니면 영국의 식민지여서? 오늘 큐리오는 아주 사소한 핸들 위치 하나에 숨겨진 칼과 총, 나폴레옹의 야망까지 얽혀있는 역사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챕터 1. 칼을 찬 무사들의 약속. 시계를 아주 먼 옛날로 돌려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기도 훨씬 전 길의 주인은 말과 사람이었죠. 놀랍게도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좌측 통행, 즉 왼쪽으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전차 부대도 중세의 기사들도 모두 왼쪽 길을 썼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인간의 90%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기사나 일본의 사무라이를 생각해볼까요? 이들은 언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니 위급할 때 오른손으로 빠르게 칼을 뽑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칼집은 항상 뽑기 편하게 왼쪽 허리춤에 찼죠. 만약 이들이 지금의 우리처럼 오른쪽으로 걷는다고 상상해봅시다.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무사와 스쳐 지나갈 때 왼쪽 허리에 툭 튀어나온 칼집끼리 탁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무사들에게 칼집이 부딪히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선전포고이자 목숨을 건 결투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 불필요한 피를 보지 않기 위해 그들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야 칼집이 길의 바깥쪽, 즉 벽 쪽을 향하게 되어 서로 부딪히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인류가 처음 정한 길의 규칙이었습니다. 영국도 일본도 심지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는 알게 모르게 좌측 통행이 편했던 겁니다. 적어도 총과 대포 그리고 거대한 마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챕터 2. 마차의 혁명과 나폴레옹의 반란.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세상은 오른쪽으로 다니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18세기 후반 미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난 물류혁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서부 개척을 위해 엄청난 짐을 싣는 대형 마차가 등장합니다. 말 6마리가 끄는 거대한 트럭이었죠. 이 마차에는 운전석, 즉 의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마부는 맨 뒤 왼쪽 말의 등 위에 올라타거나 왼쪽에서 걸어가며 오른손에 든 채찍으로 말들을 통제했습니다. 자, 마부가 왼쪽에 앉아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 마주오는 마차와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내 마차의 왼쪽 바퀴가 상대방과 닿지 않는지 눈으로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서로 왼쪽으로 교차해서 지나가야 안전했습니다. 즉, 길의 오른쪽으로 다녀야 마주오는 차를 왼쪽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우측 통행은 바로 이 대형 집마차의 효율성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정복자 나폴레옹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 귀족들은 마차를 타고 왼쪽으로, 평민들은 걸어서 오른쪽으로 다녔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신분 차별을 없애고 전술적으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군대의 이동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버립니다. 나폴레옹이 정복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유럽 대륙은 모두 프랑스를 따라 우측 통행으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끝까지 나폴레옹에게 정복당하지 않았던 섬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우리는 나폴레옹 같은 촌스러운 대륙놈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며 보란듯이 좌측 통행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은 전 세계 식민지에 자신들의 규칙을 심기 시작합니다. 호주, 인도, 홍콩, 싱가포르가 지금도 왼쪽으로 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챕터 3. 일본은 왜 영국의 규칙을 따랐나?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은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영국의 좌측 통행을 따랐을까요? 사무라이의 전통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기차였습니다.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서두르던 일본은 철도 기술이 절실했습니다.
당시 철도 최강국은 영국이었죠. 일본은 영국의 기술자들을 초빙해 철도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왼쪽으로 달리니 신호체계상 자동차도 왼쪽으로 다니는 게 효율적입니다. 영국 기술자들의 조언에 따라 일본의 도로는 자연스럽게 좌측 통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872년 일본의 첫 철도가 깔리면서 좌측 통행은 법으로 굳어졌고 한 번 깔린 철길과 도로망은 나중에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관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챕터 4. 오키나와의 기적 730 캠페인. 그런데 일본 역사상 유일하게 도로의 방향이 두 번이나 뒤바뀐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오키나와는 27년 동안 미군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미군은 점령 직후 모든 도로를 미국식, 즉 우측 통행으로 바꿔버렸죠. 일본 본토는 왼쪽, 오키나와는 오른쪽,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규칙이 존재하는 기묘한 상황이었습니다.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본토와 똑같이 다시 왼쪽으로 바꿔야 한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730 캠페인. 1978년 7월 30일 단 하룻밤 만에 오키나와의 모든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뒤집는 작전이었습니다. 7월 29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8시간 동안 오키나와 전역에 신호등과 표지판 2만 7천 개를 교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모든 차가 반대 차선으로 이동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역주행 사고가 속출하고 버스 문이 도로 한복판을 향해 열리는 등 대혼란이 벌어졌지만 결국 오키나와는 다시 일본의 규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챕터 5. 핸들의 위치가 만든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단순히 운전석 위치만 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 엄청난 골칫거리이자 비용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 한 대를 개발할 때마다 사실상 두 개의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냥 핸들만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핸들 위치를 바꾸려면 대시보드 금형부터 와이퍼 모터, 배기 파이프의 배선, 심지어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각도까지 전부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죠. 그래서 규모가 작은 자동차 회사들은 아예 수익성이 안 나오는 한쪽 시장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불편함이 일본 자동차 산업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입니다. 과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 시장 진출에 실패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운전석 위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는 좌측 통행이니 운전석을 오른쪽으로 바꿔서 팔아라 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일본 시장만을 위해 생산 라인을 따로 만드는 게 타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수입차의 무덤이 됐고 도요타나 혼다 같은 자국 브랜드가 내수 시장을 독점하며 성장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죠. 재미있는 건 중고차 시장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중고차 수출국이지만 그 차들은 아무데나 갈 수 없습니다. 운전석 위치가 같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로만 수출길이 열려 있죠. 만약 일본 중고버스가 우리나라 같은 우측 통행 국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승객이 내릴 때 인도가 아니라 도로 한복판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문 위치를 뜯어 고치는 큰 개조 비용이 듭니다. 핸들의 위치 하나가 전 세계 자동차의 수출 경로를 결정하고 각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방향의 차이가 아니라 거대한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셈이죠. 챕터 6. 한국은 왜 오른쪽일까?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을 따라 좌측 통행이었습니다. 서울의 전차도, 자동차도 모두 왼쪽으로 다녔죠. 하지만 1945년 해방과 함께 들어온 미군정이 강력한 우측 통행 규칙을 가져왔습니다. 미군 트럭들이 오른쪽으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도로 규칙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만약 그때 미군이 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일본처럼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차를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학에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경로가 정해지면 나중에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아도 되돌리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면 자동차를 만들기도 운전하기도 편하겠지만 이미 깔린 수십억 킬로미터의 도로와 신호등,
그리고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에필로그. 핸들의 위치가 말해주는 것. 우리가 무심코 잡는 자동차 핸들의 위치. 그 속에는 중세 기사의 칼싸움부터 나폴레옹의 야망, 미국의 서부 개척, 식민지의 아픈 역사, 그리고 거대한 무역전쟁까지 수천 년 인류의 선택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 여행에서 와이퍼가 켜지는 당황스러운 순간이 온다면 단순히 불편하다고 짜증내기보다 여기엔 사무라이와 영국의 역사가 숨어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이 조금 더 흥미롭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호기심을 탐구하는 큐리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비밀로 찾아오겠습니다.